재판에는 크게 저희가 이제 상담을 오시면 재판을 받으신다 하시면 제일 먼저 여쭤보는 게 무죄를 다투시냐 아니면 인정하시냐 이렇게 두 가지를 물어봅니다. 인정을 하시는 경우에는 사실은 첫 번째 재판을 가서 그 공소사실 여부를 물어보는데 죄를 다 인정한다. 그러면 검사가 제출하는 그 증거 기록도 다 인정한다는 의미거든요. 동의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여러 가지 뭐 최후로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고 그러고 재판이 끝나고 그 다음번에 선고가 바로 내려집니다. 그런데 무죄를 다투실 경우에는 아예 이제 절차가 달라지거든요. 만약에 공소사실을 부인을 한다라는 게 이제 무죄를 다툰다는 말씀이신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검사가 제출하는 너가 유죄야 라고 얘기하면서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 목록에 증거들이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내가 무죄라고 하기 때문에 뭐 피해자가 진술한 거라든지 아니면 검사가 만든 수사보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부동의를 하고 그 다음에 다 부인을 해야 될 것들을 다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 검사가 100% 그 사람에 대해서 뭐 피해자든 아니면 참고인이든 다 증인으로 검사 쪽에서 이제 부르세요. 그래서 증인 신문을 필수적으로 하게 되고요. 증인이 여러 명이 있다고 하면 그만큼 이제 기간이 되게 길어지겠죠. 한 날에 다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증인이든 아니면 또 어떤 뭐 사실관계 문서라든지 저희가 문서 촉탁 신청할 때도 있고 아니면 사실조회 신청을 할 때가 있고 그런 것들 일반인들이 함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무죄를 다투는 경우에 법원의 판사님을 통해서 저희가 허가를 받고 신청을 하게 되고 회신을 받게 돼서 그걸로 또 의견서를 쓰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시간이 상당히 걸리고요. 그런 증거 조사를 다 마쳐야 그런 다음에 이제 더 하실 거가 없냐 그런 경우에 이제 그 다음에 선고가 내려지거든요. 그래서 무죄 절차를 다투게 되면 혼자서는 결코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근데 또 다들 변호사를 선임하실 수 있는 상황은 또 아니시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무죄를 다툰다 하면 또 이게 뭐 경제적인 상황이나 이런 거를 고려해서 물론 국선 변호인을 선정을 해주시는 경우가 많지만 그래도 대부분 법원에서 요새는 그런 경제적인 거 안 보시고 일단 무죄를 다툰다 하시면 국선 변호사를 선임을 해주실 만큼 이거는 사실 홀로 하시기 어렵다고 보시면 되고요. 왜냐면 증인신문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죄를 지었는데 제가 묻고 또 그 사람이 대답을 하기 싫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에는 사실 대처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무죄를 다투실 때는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시고 같이 대응하시는 게 필요하시고 변호사를 선임하시기 어렵다고 하시면 재판부에다가 국선 변호인 신청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약식명령으로 벌금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무죄입니다. 억울합니다. 정식재판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정식재판 청구는 불이익이 없나요? 어떤 경우에는 정말 저는 수사기관에서 내내 무죄라고 제가 억울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검찰에서는 요새 조사를 안 하실 때도 있거든요. 그리고 더더구나 요새 수사권이 조정이 돼서 그냥 경찰에서 처분을 내리실 경우들도 사실 많이 있으시고 검찰에서 또 이게 처분을 내리실 때 조사를 일부러 안 부르실 때도 있으세요. 경찰에서 알아서 다 조사를 했다라고 생각하시고 안 부르실 때가 있는데 덜컥 약식명령을 받으신 거예요. 약식명령을 받으셨다는 거는 재판은 안 받으셔도 되지만 유죄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벌금을 내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억울해서 이게 정식 재판을 다퉈야 되겠다 하면 사실 변호사 비용이 더 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퉈야겠다 하시면 약식명령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 정식 재판 청구를 하셔야 되는데요. 시간이 되게 짧죠. 그래서 일단 정식 재판 청구를 하시고 그 다음에 형사 기록을 열람복사 신청을 하셔서 그동안의 수사를 어떻게 해왔는지 그때는 이제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 기록을 다 보신 다음에 검토를 이제 이때도 변호사랑 같이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그 증거에 대해서 그 증거력이 얼마나 있고 증명력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판단을 하시기 어렵기 때문에 그 상담이라도 변호사랑 같이 받으시고 그거에 대한 전략을 먼저 짜신 다음에 정식 재판은 일단 무조건 무죄를 다투시는 경우고 어쩔 때는 뭐 양형부당으로 정식 재판을 하시기도 하시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전략을 짜고 들어가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정식 재판을 하실 때 옛날에는 불이익이 전혀 없었어요. 그 말은 만약에 정식 재판으로 제가 벌금 뭐 50만 원이 나왔는데 정식 재판을 해요. 그러면 제가 최대한 받는 거는 그냥 벌금 50만 원이거든요. 근데 이제는 바뀌어서 그렇게 이제 좀 법을 악용한다라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법이 좀 제도가 몇 년 전부터 바뀐 거는 형종에 대한 변화는 없어요. 그 말은 벌금이 나오면 그대로 벌금 처분은 사실 나오지만 금액에 대한 거는 더 높아질 수도 있다는 거.
그러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는 저희가 고지를 해드립니다. 그걸 모르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이익은 있지만 그래도 억울하시면 정식 재판으로 다투시지 않으시면 나중에 한참 다 지나서, 그러니까 7일밖에 기간이 없잖아요. 나중에 지나고 나서 나 사실은 되게 억울한데 하시면 사실 방법이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정식 재판 청구를 먼저 해 두신 다음에 기록을 보시고 그 다음에 안 하겠다 포기하셔도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무죄를 다투시겠다 하시면 일단 7일 내에 정식 재판 청구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